비명 속에서 완성된 만찬. 세상에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가장 정교한 폭력이 있다. 너를 위해서라는 얄팍하고도 숭고한 명분 뒤에 숨겨진 잔인한 통제와 억압 말이다. 소년 콜레드에게 후견인인 고모 드로프는 바로 그런 존재였다. 그녀는 소년의 세계를 지배하는 유일한 신이었고, 동시에 소년의 영혼을 매일 조금씩 갉아먹는 정중한 가해자였다. 고모의 억압은 거창한 고문이 아니라 아주 사소하고 집요한 침범에서 시작되었다. 어느 날 소년이 정원에서 햇살을 머금은 꽃을 멍하니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을 때였다. 고모는 소년의 턱을 잡아 강제로 고개를 돌리게 했다. 콜레드, 이유 없이 혼자 웃는 건 천박한 아이들이나 하는 짓이란다. 내 몸은 그런 감상적인 공상을 견딜 만큼 강하지 않아. 고모에게 콜레드는 사랑받아야 할 아이가 아니라 자신의 철저한 관리와 통제 없이는 언제든 꺼져버릴 위태로운 촛불 그 자체였다. 그녀는 소년의 의지를 꺾는 것을 보호라 믿었고, 소년의 생동감을 지우는 것을 치료라 확신했다. 소년이 흥미로운 소설에 빠져 있을 때면 고모는 소리 없이 다가와 책장을 덮어버렸다. 눈이 나빠지면 너의 약한 심장이 더 빨리 지치게 될 거야. 이건 압수다. 소년은 빼앗긴 책보다 자신의 눈동자가 어디를 향해야 할지까지 결정하는 고모의 그 마른 손가락이 더 무서웠다. 고모의 자비는 억압보다 더 지독했다. 소년이 가벼운 기침이라도 하는 날이면 고모는 등불을 켜고 밤새 소년의 곁을 지켰다. 의사에게 이 아이는 제가 없으면 당장이라도 꺼질 촛불 같습니다 라고 속삭이며 소년의 창백한 이마에 차가운 젖은 수건을 얹었다. 그것은 헌신적인 간호였으나 소년에게는 거대한 감옥의 확인 절차였다. 너는 약하단다. 오직 나만이 너를 온전하게 지탱할 수 있어. 그 말은 소년의 귀에 축복이 아니라 내 영혼은 평생 내 손바닥을 벗어날 수 없다는 선고처럼 들렸다. 가장 잔인한 것은 고모가 매일 아침 소년에게 먹이는 진득하고 쓴 약이었다. 그 약은 병을 고치기 위한 처방이 아니라 고모가 매일 아침 스스로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의식에 가까웠다. 소년이 구역질을 참으며 괴로워할 때 고모는 소년의 등을 차갑게 쓸어내리며 속삭였다. 이건 너가 강해지기 위해서야. 오직 나만이 너가 살기를 바란단다. 소년은 토할 것 같은 약물을 삼키며 생각했다. 고모가 바라는 것은 나의 삶인가? 아니면 자신의 손안에서 영원히 죽어가는 인형의 박제인가? 소년은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 문득 고모가 영원히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 불길한 상상이 떠오른 순간 소년은 마치 더러운 죄를 지은 것처럼 자신의 손을 꽉 쥐고 밤새 몸을 떨었다.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자기 검열조차 고모가 심어놓은 또 다른 감옥이었다. 소년은 저택의 구석, 아무도 찾지 않는 축축하고 어두운 창고 속에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신전을 지었다. 그곳엔 고모 몰래 숨겨둔 커다란 족제비 한 마리가 살고 있었다. 소년은 그 기괴한 짐승에게 스레드니 바슈타르라는 기이하고도 장엄한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리고 매일 밤 짐승 앞에 무릎을 꿇고 정성껏 마련한 곡물을 바치며 기도를 올렸다. 그것은 신앙이라기보다 지독한 현실을 통과하기 위해 소년의 비틀린 욕망이 만들어낸 유일한 탈출구였다. 짐승의 번뜩이는 붉은 눈 속에서 소년은 자신이 평생 가질 수 없는 야생의 잔혹함과 원초적인 자유를 동시에 발견하곤 했다. 짐승의 날카로운 송곳니는 고모의 날선 잔소리보다 훨씬 정직하고 아름답게 빛났다. 스레드니 바슈타르요. 제발 단 한 가지만 들어주소서. 소년은 구체적인 복수를 입에 담지 않았다. 다만 저 우아한 척하며 비수를 꽂는 위선의 입술이 영원히 다물어지기만을 염원했다. 소년의 기도는 창고의 퀴퀴한 곰팡이 냄새를 타고 짐승의 귀로 은밀하게 흘러들어갔다. 고모는 소년이 창고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수상히 여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소년의 유일한 해방구를 빼앗기 위해 소년이 아끼던 암탉을 팔아버렸다. 그리고 소년의 절망적인 얼굴을 보며 비로소 옳은 일을 했다는 듯 만족스럽고 안도하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것이 소년의 마지막 남은 인내심을 완전히 끊어버릴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다. 마침내 고모는 창고 안에 비밀을 완전히 뿌리 뽑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창고 열쇠를 들고 소년에게 엄숙하고도 단호하게 선언했다. 그 지저분한 짐승도 당장 치워버려야겠다고. 소년은 아무 말 없이 식당 의자에 앉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고모가 창고 안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소년은 벽시계의 초침 소리를 천천히 세기 시작했다. 똑, 딱, 똑, 딱. 그것은 고모의 심장 박동 소리이자 소년이 그토록 바랐던 응답이 현실을 통과하는 마지막 카운트다운이었다. 창고 안에서 들려오는 짧고 날카로운 비명은 소년에게 그 어떤 화려한 교향곡보다 완전하고 뚜렷하게 들렸다.
시간이 흐르고 저택 안은 고모의 죽음으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누군가 비명을 지르며 주인님이 끔찍하게 난도질당했다는 외침이 들렸지만 소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아주 우아한 손짓으로 식탁 위에 빵을 집어들었다. 평소 고모가 건강에 해롭다며 엄격히 금지했던 버터를 듬뿍 바른 노릇노릇하고 향긋한 토스트였다. 소녀는 아주 천천히 빵의 바삭한 질감을 음미하며 씹어 삼켰다. 고모의 피 냄새가 창고 밖으로 차갑게 번져나가는 동안 소년의 입안에는 고소하고 따뜻한 버터 향이 가득 퍼졌다. 그것은 금지된 열매의 치명적인 맛이자 자신의 영혼과 맞바꾼 승리의 맛이었다. 하녀들은 울음을 터뜨리며 복도를 정신없이 뛰어다녔다. 하지만 소녀는 그 모든 소동을 마치 먼 나라의 흥미로운 이야기처럼 감상하며 두 번째 토스트를 구웠다. 스레드니 바슈타르는 소년의 기도에 완벽하게 응답했다. 짐승은 붉게 젖은 주둥이를 핥으며 창고를 빠져나가 숲으로 사라졌고 소년은 생전 처음으로 온전하고도 거대한 자유를 맛보았다. 타인의 죽음을 대가로 얻은 그 정적은 그 어떤 경건한 기도보다도 신성하고 달콤했다. 사람들은 아이의 충격과 슬픔을 걱정하며 다가왔다. 하지만 소년은 입안에서 녹아내리는 버터의 풍미에만 집중했을 뿐이다. 자, 이제 당신에게 묻겠다. 소년의 기도는 사악한 악마의 속삭임이었을까? 아니면 짓밟힌 영혼이 토해낸 마지막 생존 본능이었을까? 당신은 지금껏 살면서 당신을 억압하는 누군가에게 이와 같은 잔혹한 소멸을 꿈꿔본 적은 없는가? 거울을 보라. 당신의 눈동자 뒤편,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은 어두운 창고 속에서 지금도 붉은 눈을 번뜩이며 누군가의 비명을 기다리는 짐승 한 마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가? 어쩌면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짐승이 가져다줄 그 평온한 식사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